NH농협은행이 빗썸에 제공하는 실명 확인 입출금 개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11월 26일에 이은 두 번째 제재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프로토콜 경제 지원 사업이 전면 중단될 전망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 프로토콜 경제 지원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원이 오는 29일부터 카카오뱅크로 원화 입출금 은행을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NH농협은행과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는 11월 28일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울산 울주군이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3억 4,9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류했습니다. 울주군은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암호화폐를 환가할 계획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10년 전 다크웹에서 도난당한 비트코인 5만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이번 압수 규모는 미 법무부 암호화폐 압수 중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오위즈가 탈중앙화 거래소 개발을 위해 오지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인텔라 X 월렛의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탈중앙화 거래소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11월 9일 수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암호화폐 업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 투명성 강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최근 위믹스 유통량 허위 공시 논란이 커진 가운데 업계 내 공시 투명성은 이전보다 더욱 강조될 모습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입니다. NH농협은행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제공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28일 금감원으로부터 개선 사항 2건을 부과받았는데요. 이는 지난 2018년 11월 26일에 이은 두 번째 제재 조치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 운영이 불합리하고 또 암호화폐 이용자에 대한 강화된 고객 확인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STR 룰 중 기준이 서로 유사해서 중복 그리고 과다 추출되고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명 계좌와 관련해서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계좌 개설 시 고객 확인을 완료한 기존 고객의 경우 실명 계좌 이용에 따른 강화된 고객 확인 수행이 미흡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입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EDD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관련 시스템 및 업무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플랫폼 경제의 독과점 폐해를 막겠다며 추진해온 프로토콜 경제 지원 사업이 전면 중단될 전망입니다.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플랫폼에 모인 참여자들이 합의를 한 뒤 일정한 규약을 만들고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 거둬들인 이익을 암호화폐 등으로 참여자들과 나눠 갖는 것을 골자로 한 개념인데요. 이 프로토콜 경제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10대 과제로 선정된 사업인 만큼 정부는 프로토콜 경제 추진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프로토콜 경제 지원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해보니 중기부 업무 영역을 넘어서는 사안이라서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났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코인원이 오는 29일부터 카카오뱅크로 원화 입출금 은행을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인원은 원화 입출금 은행 전환 예정 안내 공지문을 통해서 1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카카오뱅크와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전했는데요. 기존 NH농협은행과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는 11월 28일자로 종료됩니다. 코인원 내국인 개인 회원은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전 등록 페이지에서 카카오뱅크 계좌 인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전환 동의 후 카카오뱅크 계좌 사전 등록을 완료한 고객은 카카오뱅크 원화 입출금 서비스 오픈 전 중단 점검이 완료되면 암호화폐 매수 매도 및 다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화 입출금은 카카오뱅크 오픈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화를 거절하거나 미응답한 고객은 사전 등록 기간 이후에는 서비스 이용 범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울주군이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3억 4,9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류했습니다. 울주군은 이달 말까지 2022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지정해서 200만 원 이상 고객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의 체납자 보유 암호화폐를 확인해서 54명의 체납자가 보유한 암호화폐 3억 4,900만 원에 대한 압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류 조치는 2018년 5월 암호화폐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이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근거로 실시했는데요. 울주군은 고액 고지일 체납자에 대한 암호화폐를 압류하는 한편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암호화폐를 환가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10년 전 다크웹 시장에서 도난당한 비트코인 5만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압수한 비트코인은 하나로 약 4조 7천억 원 규모인데요.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해커인 제임스 중은 2012년 9월 다크넷 웹사이트 실크로드에서 33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훔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중은 훔친 비트코인을 조지아주 게인즈빌에 있는 집의 바닥과 금고 등에 숨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미 법무부는 지난해 그의 집을 압수수색해서 총 5만 676개의 비트코인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번 압수 규모는 미 법무부 암호화폐 압수 중 역사상 2번째로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오이즈가 탈중앙화 거래소 개발을 위해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오지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웹3 블록체인 게이밍 플랫폼인 인텔라X의 자체 지갑인 인텔라X 월렛에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탈중앙화 거래소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구축될 탈중앙화 거래소는 이더리움과 폴리곤 네트워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이용자는 인텔라X의 거버넌스 토큰인 인텔라X 토큰을 이더리움과 폴리곤 등 주요 암호화폐 및 게임 토큰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는데요. 또한 자동화 마켓 메커니즘 방식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간편하고 쉽게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18,000달러 구간에서 회복하면서 더 높은 최고치와 최저치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황소 세력이 상승세를 시작하려고 하며 이 선물 시장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풀이할 수 있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